의원님 이제 쉬시는 거고 뭐 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이제 기대해 봐도 될까요? 또 쉬지 않아요.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 부족했던 청년층을 이제 교육하고 키우고 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인재 영입도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당 홈페이지에 나는 인재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지원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곧 이제 공개 모집을 합니다마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내가 인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들겨 주세요. 정병국 의원님 하면 소장파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찾다가 벌써 5선을 하셨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뭐 지금 원희룡 지사라든지 몇몇 네. 분들하고 소장파라고 불릴 때가 한나라당 시절이에요. 거의 20년 전에. 20년 전이죠. 예, 그때만 해도 이 당이 정말 잘 나가겠다 뭔가 신뢰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인재 영입이 안 되고 이렇게 망가졌다는 말이에요. 인재 영입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인재 영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 완성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쓰게 됐죠. 근데 성공하신 분들의 습성이 망가지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아요. 모험을 하거나 도전하거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중진들보다도 더 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거수기가 되고 예스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9대, 20대에 걸쳐갖고 두 차례의 그러한 공천 결과가 아마 이 보수 정당이 괴멸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한나라당 시절의 소장파로 초선이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야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참 치열하게 투쟁을 했어요. 치열하게 투쟁을 하는데 대여를 향해서 정부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 투쟁을 했던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 투쟁했던 게 더 컸던 거죠. 그래서 늘상 선배들한테 저놈들은 왜 맨날 안에다가 총질하냐고 밖에다 총질을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을 받을 정도로 받았지만은 선배들을 향해서 지도부를 향해서 이거 잘못됐다 쉽지 않았는데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천막 당사를 치게 됐고 또 원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정치 개혁을 저희들이 주도를 하게 됐고 그런 결과가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정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19대, 20대에 비해서 21대에 들어온 초선들이 조금 나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럴까?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당대표에도 도전을 하고 대권에도 도전하는 이런 패기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스럽다. 이게 국민의 힘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초선 의원 패기 말씀하시니까 지금 문득 윤희숙 의원이 떠올랐어요. 이번에 대권 주자로 나서 초선으로서 정말 상당한 그 용기와 패기가 아닌가. 맞아요. 참 저는 윤희숙 의원님을 보면서 굉장히 패기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러는데 참 조용하고 얌전하시고 여유도 강하시잖아요. 저는 이 보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정말 진정한 보수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러내지 않는 듯 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덕의 근간을 두고 하는 정치가 저는 보수라고 보기 때문에 참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완성된 사람을 주로 영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말 잘 듣고 스펙 좋은 사람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보면은 한 분 한 분을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어느 조직에서 성공해갖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분들, 또 어느 분야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보통 그런 어떤 조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조직 논리에 순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 들어와서도 정당 논리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에 또는 권력자한테 그냥 순응하고 예스맨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율사 출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꼭 율사 출신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율사분들이 상대적으로 말씀 잘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끌어다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아무래도 입법기관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 저는 율사 출신이라고 해서 법을 잘 입법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계각층에서 현장에서 뛰시던 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꼭 고쳐야 되겠는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가 않을 경우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입법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고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데 되돌아보니까 잠시 국회를 떠나서 되돌아보니까 많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 또 왜 정치가 이렇게 나름 제가 20여 년 동안 개혁판이 소장판이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정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가지고 정치가 그렇다고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럴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당에서 사람을 인재 영입을 하지 않는다. 인재 영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정당 때부터 시작을 했던 청년정치학회에 올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이 됐고요. 그래서 인재영입 좋은 사람들을 이제는 당장 대선이 내년에 닥쳐왔고 또 지방선거도 닥쳐왔기 때문에 키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해왔던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지금 영입하려고 많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재 영입을 대선 지선 대비 영입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대선을 위해서는 이제 주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가 데려와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영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보수 정당이 왜 이렇게 지리멸멸하고 괴멸까지 됐을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돌아보니까 선거할 때마다 캠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당에 있던 인사들이 그 캠프에 가서 줄을 서는 현상들이 생겼고 연거푸 2번을 그렇게 선거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지난 선거를 치르고 이겼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이가 생기고 친박이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분들이 캠프에 참여를 해가지고 성공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같이 청와대도 같이 들어가고 또는 정부로도 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당으로 컴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겉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계파 갈등만 심화되고 당에는 사람들이 없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당 중심으로 치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인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캠프에 줄 서봤자 그냥 대통령 임기 5년만 좋은 걸까요? 뭐 제가 지난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막상 캠프에 막 참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제 어떤 후보가 이제 한 사람만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겉돌게 되고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은 그 어느 정권에 몸을 담았던 또 어느 당에 있었던 간에 정말 정권 교체를 하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탕평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다음 지방선거가 내후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이제 보수당에서 대거 청년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예, 그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곧 저희가 그 이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청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해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과거에도 이제 많은 그 청년들을 선거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영입해오고 그랬는데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갑자기 선거판에 들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6월 달이 선거지만 아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그 모집을 끝내고 그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특별한 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많은 정치에 관심 있는 능력 있는 이제 청년들이 이번에는 국민의힘당을 한번 노크를 하고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이제 쉬시는 거고 뭐 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이제 기대해 봐도 될까요? 또 쉬지 않아요. 지금 쉬지 않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 부족했던 청년층을 이제 교육하고 키우고 하는 작업에 그 매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인재 영입도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인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당 홈페이지에 나는 인재다라고 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지원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곧 이제 공개 모집을 합니다마는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저희들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정말 현장에 나가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내가 인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두들겨 주세요.